하다 못해 학교가 바빠서 숙제를 못 해왔다 그러면 내가 이해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할 것 같거든. 근데 오늘 학교가 쉬었는데 숙제를 안 해왔다는 거 이거는 진짜로 그냥 양심이 없는 거잖아. 이러고서 집에 가길 바라? 안 되지 않지. 그런 건 용납할 수 많겠죠, 그죠?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풀고 있어요. 네. 너네는 지금 문제집 겨우 2권밖에 안 풀잖아, 그지? 뭐 방학 때 했던 것까지 치면 한 3-4권? 3-4권? 당장 노원 중계동 여기만 가도 내신 기간 되면은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집 양이 최소 5권에서 10권 정도는 그냥 풀어, 걔네들은. 너네 걔네랑 경쟁해야 되잖아, 그지? 결국 입시라는 거 전국 단위의 경쟁이잖아, 그지? 그래, 내가 이런 말 100만 해봤자 결국 귀에 안 들어가겠죠, 그죠?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이 0인 거면 Z제곱 마이너스 1, Z제곱은 1이겠지. 자, 2차 방정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0 몇 페이지야? 189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189페이지. 자, 방정식입니다. 내가 이반에서 공지를 했었나? 이반에서 공지를 했었나? 뭐? 전교 1등 하면 공이 않던 거 했었나? 했어? 전교 수학 다른 거 보고 필요 없고요. 수학 전교 1등 해오면 내가 10만 원 범위 안에서 원하는 선물 다 사드려. 최악의 불가능. 1등급 하면 1등급 맞아오면 2만 원 범위 안에서 기프티콘 드릴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매시간 보는 테스트 있잖아. 그거 누적 10점 만점이거든. 10점 5번 맞으면은 기프티콘 선물. 모든 문제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숫자는 안 바꿔요. 숫자도 안 바꿔서 그냥 돼요. 오케이?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직 아무도 못 알았어. 가슴이 아파. 자, 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을 아셔야겠죠. 그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뭡니까?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익히 알려져 있지요. 그죠? 자, 이게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무슨 근? 두 허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근의 개수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이제 판별식이죠. 그죠? 네. 약분 판별식 알지? 약분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꼽으라 그러면 이 셋 중에 뭐야?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중근이죠. 그죠? 중근이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까놓고. 자, 중근 조건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면 됩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약간 계산을 줄일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케이?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얘가 중근을 가지면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지? 그리고 뭘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얘가 반드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되세요? 되지? 자, 그럼 이걸 활용하면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사례들이 가끔 나와요. 아시겠죠? 자, 대표적인 게 분명히 우리 이런 문제 봤을 거야. 그지? 이런 문제 기억나? 참고로 내 책에서는 그냥 뒤로 다 빼놨어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 있잖아. 마이너스 2
k 플러스 a x 플러스 k 제곱 숫자로 한번 불러봐. 짝수로 2k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친구가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하는 문제 종종 나오잖아. 그지? 사실 너네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야. 대부분 그래서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이 단원에 안 실려 있다는 건데 이 뒤에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뒷단원에 실어놨어요. 아시겠죠? 자, 얘는 판별식이 0해야 되니까 약분 판별식 쓰면 좀 편하겠네요, 선생님. 그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ak 판별식 써보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가 0이어야 합니다. 맞죠? 이게 0이어야 하는데 이게 k 값에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어야겠다라고 해서 풀잖아, 대부분. 그지? 네, 그렇게 푸셔도 물론 무관합니다. 답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있잖아, 되게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거든. 자, 얘가 대부분 물어보는 게 중근을 갖는다잖아. 그지? 중근을 갖는다 이퀄 방금 얘기했지. 뭘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맞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이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이 여기 있어야 되고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운데 절반의 제곱이 여기 있으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 중학교 때 죽어라 했었던 거잖아. 그지? 가운데 절반이 뭐야? k 플러스 a지. 얘를 제곱한 게 뭐여야 돼? 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네. b는 얼마겠어요? a의 제곱이니까 1. 이러면 답 나오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가 예를 들어 만약에 4k였어. 여기 얼마로 변해? 2요. 얘는요? 4예요. 그치? 오케이? 굳이 판별식을 쓸 이유가 하등 없어요. 오케이? 이거니까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요거 뒷단원 가서 나오면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거의 뭐 할만하고요. 그래서 192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뭐 너무 쉬우니까, 그죠? 대부분 쉽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대신에 9번, 10번, 그 다음에 12번, 13번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울게요. 너무 익숙한 내용들일 테니까. 자, 이상한 문제들 몇 가지만 풀어보겠습니다. 9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9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 x 그 다음에 플러스 3 스마일은 0. 참고로 스마일은 요게 웃는 모양이라서 A, B, B, C, C예요. 아시겠죠? 매번 적기가 귀찮아서 그냥 저렇게 적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 판별식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친구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 약분 판별식 씁시다. 오케이?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제곱한 거에서 3 스마일을 뺀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약간 전개해서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스마일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친구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맞죠? 자, 얘가 0이라 그러면 이거 그냥 외워버리라 그랬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그죠? 외우라 그랬지. 외웠지?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스마일 빼면 무조건 정삼각형이라고요. 그죠? 네, 요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아시겠죠? 정삼각형은 얘랑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자,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이야? 3번이다 이거야. 오케이? 10번. x에 대한 2차식. 식부터 굉장히 괴랄하게 생겼어요. 2x제곱 마이너스 2
ABC 플러스 3x 플러스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c 플러스 5는 0. 자, 물론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요. 판별식 쓴다고 크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닌데, 근데 약간 머리를 굴리면 판별식 안 쓰고 굳이 풀어본다면 아까 말했지. 너의 제곱이 여기 있으면 된다고, 그죠? 근데 얘는 그렇게 풀기에는 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맨 앞에 계수가 얼마야? 2야. 그래서 좀 힘들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걸 굳이 그렇게 풀고 싶다면 양변을 2로 나누고 푸셔야 돼요. 굳이 그렇게 풀어야 되는 이유가 딱히 안 보여. 그지? 그냥 판별식 쓰자 얘는. 자, 그래서 ABC 플러스 3의 제곱에서, 그죠?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 c제곱 이거 좀 곱해야 되니까, 그지? 마이너스 4abc 마이너스 5입니다. 맞죠?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요, 빨리 해볼게요.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c제곱, 그죠? 계산해보면 플러스 2abc, 계산해보면 플러스 4는 0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지?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줬어?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맞죠? 자, 얘는 이 정도는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죠? 보이셔야 해요. 이 정도 인수분해해서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맞죠? 이게 0이래요. 맞죠? 안 보이시면 치환하시면 됩니다. 뭐를? ABC가 공통인 게 보니까 ABC를 치환하시면 적골이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ABC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야. 맞지? ABC가 얼마란 얘기야? 아, 1이란 얘기야. 요거는 옆에다 적어놓고 들어갑시다. 오케이? 자, 이걸 토대로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계산하라는 게 조금 많이 성가시게 생겼어요. 그죠? 어떻게 생겼냐면 AB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BC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B 더하기 CA 플러스 C 플러스 1분의 C를 계산해봐 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자, 계산하기엔 너무 벅찬 모양이죠. 그죠? 그렇지? 그러면 이걸 그냥 생으로 계산하기엔 너무 벅차. 1번. 그죠? 이걸 그냥 통분을 생으로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많이 좋으셔야 이걸 그냥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시간 안에 계산하면 이걸 1, 2분 안에 계산을 끝내야 될 거야. 그지? 그건 너무 힘들겠지. 그지? 그럼 내가 보기 계산을 하라고 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볼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풀릴까? 자, 이건 그냥 약속된 스토리 같은 거야. 세 문자에 관한 뭔가가 나왔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막 섞여 있는 애들이 나오잖아. 그지? 얘는 세 개가 한꺼번에 안 나왔지. 그러면 무조건 문자의 개수를 줄이셔야 해요. 뭘 이용해서? 이걸 이용. 오케이? 예를 들어서 앞에서 곱셈공식 변형에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얘를 뭘로 바꿔줘야 문제가 쉽게 풀려요? 얘를 1-C로 바꿔야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죠. 맞죠? 네. 앞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자, 그러면 얘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지? 그럼 A, B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예, C분의 1이 있어요.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A분의 1을 쓸 수 있어요. 얘 대신에요? B분의 1을 쓸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셋 다 바꾸지 말자. 일단 얘부터 한번 바꿔볼까?
뭐 얘부터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본인 마음이에요. 근데 난 얘부터 바꿔볼게. 알겠지? 얘부터 바꿔보면 얘가 뭐라고? a분의 1이라고. 맞죠? 그러면 얘가 a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1분의 b야. 맞지?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좀 이쁘게 정리가 되겠니? a를 곱하셔야 되겠죠. a를 곱하시면 정리가 어떻게 돼요? ab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괜찮지? 이거 그냥 정리만 빠르게 다시 한 거야. 알겠지? 여기다 a 곱하면 1이고 여기다 a 곱하면 ab고 여기다 a 곱하면 1. 자, 분자에도 곱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ab죠. 납득되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뭐가 신기한 일이냐면 얘랑 어때? 자동으로 통분이 되고 있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풀라고 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얘랑 얘는 이제 계산이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너무 쉬워졌어. 맞지? 아, 그러면 얘도 방금 전에 한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하면 계산이 좀 쉬워지겠네요, 선생님.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 대신에 이제 b분의 1 집어넣고 분모 분자에 b 곱하면 이제 얘가 bc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bc가 됩니다. 그죠? 선생님 이건 좀 왜요? 안 똑같은데요. 그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죠? 얘를 또 뭘로 고쳐? a분의 1로 고쳐. 오케이? 분모 분자에 뭘 곱해? a를 곱해버려.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ab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abc가 돼요. 맞습니까? 그럼 똑같이 반복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abc가 얼마였어? 1이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분의 1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되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ab 플러스 a 플러스 1로 분모가 다 통일됐잖아. 이제 분자끼리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지. 맞지? 자, 분자끼리 더하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ab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ab a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설명하기 편한 순서대로 쓰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지? 분모 분자가 어때? 답이 얼마야? 1.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됐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치? 11번은 선지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지웁니다. 자, 12번 봅시다. 12번. 12번은 낚시 문제예요. 한 번만 보시면 다시는 낚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봅시다. k-2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x 플러스 k는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오직 한 개. 근이 몇 개? 한 개. 그죠? 근이 한 개니까 무슨 근? 중근 같겠다. 판별식 써보자. 판별식이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3. 그죠?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니까 k 곱하기 k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이게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빨리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이 0이어야 되고요. 그죠? 자, 이거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이죠. k가 얼마 또는 얼마입니까? 이 정도는 그냥 간단히 풀 수 있죠.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러면 답이 얼마야? 답 2네요. 그죠? 라고 하시면 틀려요. 답이 틀렸어요. 오케이? 답이 얼마일까요? 답은 4입니다. 왜 4냐? 자, 보세요. 어디에 이건 항상 체크해야 돼요. 앞으로. 알겠지? 자, 어디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붙어 있어요. 오케이? 개수에 문자가 들어있지. 맞지? 그러면 앞에 얘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해 줬는지를 자세하게 봐야 돼. 자,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방정식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0이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2차 방정식이라 그랬으면 제가 0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얘가 0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맞죠? 근데 0이 아닐 때는 지금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구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뭐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가 0일 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K가 2라고 생각해보자. K가 2면 얘 몇 차 방정식이야? 얘가 없어졌으니까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죠?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한 개가 되는 게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K가 2여도 성립을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얘네 둘에다가 뭐도 더해줘야 돼? K는 2도 더해줘야 돼서 답이 4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솔직히 여기서는 많이 나오는 낚시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어디 가서 많이 나오냐면 이 낚시는 여러 가지 방정식, 그냥 3차 방정식 파트랑 부등식 파트에 가면 종종 나와요. 이 최고차 안 가지고 낚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가 0일 때 따로 빼서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 네. 지금부터 미리 한번 봐놓읍시다. 아시겠죠? 뭐 하나? 어디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최고차항의 문자가 들어있으면 잘 보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앞에 8번 한번 봐봐. 8번. 거의 비슷한데 얘는 K 플러스 3 들어있지? 그지? 근데 얘는 처음에 뭐라고 하고 시작했어? 2차 방정식이라고 시작했으니까 K는 얼마일 수 없어요? 마이너스 3일 수 없습니다. 오케이? 요걸 적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낚시 안 걸립니다. 오케이? 네. 자, 판별식 가지고 문제 푸는 건 너무 쉬우니까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3번 3번도 3번은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개 어려워서 3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m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1 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럼 일단 문자가 몇 개야? 문자가 2개야. 계산이 성가셔 안 성가셔? 성가셔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내림차순 정리부터 해주셔야 돼요. 맞죠?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건데 뭘 문자로 볼까? x를 문자로 볼까? y를 문자로 볼까? x가 낫겠죠? 그래서 x를 문자로 놓고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 플러스 2y 맞지? 자, x 그 다음에 플러스 my 플러스 1이구나. m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으로 내림차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려면 원래 앞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런 거 인수분해 되게 만들어라 하면 M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를 먼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치? 얘네를 가지고 더하고 빼서 얘를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봤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납득되니? 근데 지금 이 문제는요 그렇게 풀기엔 너무 계산이 어떨 것 같아요? 빡셀 것 같지 않아? 왜? 일단 첫 번째 얘가 1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가 3x x로 쪼개질 텐데 그거 여기다가 이제 인수분해 된 거 이렇게 막 숫자 바꾸고 막 위치 바꾸고 막 부호 바꿔가면서 다 계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조금 많이 성가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못 풀 정도는 아니나 분명히 되게 계산이 성가시게 나올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계산을. M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직접 인수분해를 해보는 건 하고 싶지가 않아. 오케이? 아니, 물론 정 모르시겠으면 그렇게라도 풀어야 돼. 알겠지? 근데 내가 지금 다른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해줄 테니까 외울 수 있으면 그냥 외워놔. 알겠지? 이거 참고로 이것도 되게 유명한 유형이야. 자, 이런 게 나왔을 때요.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기억하세요? 이런 거 기억하세요? 옛날에
x제곱 마이너스 2x 숫자 아무거나 불러올래. 4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친구가 나왔어.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죠. 근데 누가 갑자기 이거를 야 실수 계수 범위안에서 인수분해 해봐 강제로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중학교 때 이거 배웠던 문제야, 그지?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 거 배웠어? 일단 근의 공식 써서 근을 알아냅니다, 그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입니까? 5겠네요, 그죠? 납득되세요? 그 다음에 얘를 강제로 인수분해를 시키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라고 배웠냐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랑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로 이 근들을 가지게끔 강제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이 내용은. 그죠? 강제로 인수분해하기. 자, 이걸 활용해 먹을 겁니다. 오케이? 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얘를 근의 공식을 활용하면 반강제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반강제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근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아야겠죠, 그죠? 근을 찾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쓸 겁니다. 자, 짝수 공식 씁시다. 가운데 2 있으니까, 그지? 3분의 y 플러스 1 마이너스 b 프라임,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네 곱해서 마이너스 3m y 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요거 납득되세요? 근의 공식 그냥 쓴 거지, 그지? y가 상수라고 생각하고 근의 공식을 쭉 갈겨버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반강제로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미안 쓰기 귀찮다. 라는요, 그죠? x 마이너스 3분의 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강제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얘가 그러면 이 반강제로 인수분해 강제로 한 게 몇 차식이기만 하면? 1차식이기만 하면, 그죠? 이게 1차식이고 이게 1차식이기만 하면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가 1차식일 조건이 뭘까? 얘가 1차식이 될 조건. 루트가 있으면 돼야 돼. 루트만 없어져. 어차피 얘를 통으로 뺀 거잖아. 맞지? 그럼 이 루트만 없으면 되는 거야. 맞니? 이거 뭔 말인지 납득됐니? 그러면 저 루트가 없어지려면 이 루트 안쪽이 무슨 수면 되겠어? 어?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얘는 m이 들어있네요. m이 들어있더라도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판별식이 얼마야 됩니까? 0이면 되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전개한 게 뭐가 되냐면 전개 한 번만 해볼게. 1-3m 계산해보면 y제곱, 그죠? 다음에 마이너스 4y,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습니까? 계산한 거예요. 이거 펼쳐서. 오케이?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됐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얘 판별식이 얼마였단 거야? 판별식이 계산해보면 짝수공식 써보면 4 플러스 2 괄호 1 마이너스 3m이 되겠죠. 그죠? 얘가 얼마면? 0이면 이 친구가 결국 무슨 식이 되고? 완전 제곱식이 되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으니까 이 루트가 사라질 거고, 맞죠? 이 루트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네 둘 다 몇 차식이 돼요? 1차식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납득되세요? 자, 결론만 외우세요. 말이 웃기긴 한데. 자, 보세요. 이 친구가 내림차순 정리한 친구의 관점에서 보면 뭐야? 이 루트 안쪽이 판별식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판별식이 얼마면 0이면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마플 시너지인가 셀인가 어디에도 똑같은 말이 적혀 있어. 판별식이 0이면 인수분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단원에 나와 있던 이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모든 문제들도 다 이렇게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앞 단원에서 내가 이 내용을 차마 설명해 줄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풀지 않은 것 뿐이에요. 오케이? 중학교 쌤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 판별식이 0이다? 그래? 그럼 고등학교 쌤에도 나와 있어. 약간 뭐 대가리에 외워져 있었어가지고 문제가.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결국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너네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한 거고, 그지?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 과정을 여러분이 매번 반복할 수 없잖아, 그지? 그냥 판별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0이면 인수분해 됐지 이러고 푸세요. 아시겠죠? 원리는 이겁니다. 그대 공식 이용해서 반강제로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 이용해서 푸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어디 가는 건 다 한번 본 것 같아. 괜찮니? 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계관이라고 부르지, 그지? 자,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해보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더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더라? 너는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라는 사실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증명은 안 할게요. 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맞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뭐더라? a분의 c더라 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이런 거는 뭐 굳이 증명 없이 그냥 적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기서 나는 항상 하나 더 외우라고 추천을 해주거든. 알겠지? 하나 더는 뭐냐? 두 근의 차공식까지는 외워두세요. 이거는 왜? 워낙 많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두 근의 차공식입니다. 두 근의 차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괄호 열고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쓴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을 때야. 알겠지?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a분의 루트 판별식 d가 나옵니다. 별거 없죠? 그죠? 여기 쉽잖아.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으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오케이? 왜 그렇죠? 자, 방법 1번은 얘를 유도하는 방법 1번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숫자 뭐 해볼까? 플러스 몇 x 해볼까? 3x? 3x? 뭐 해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도 해볼까? 마이너스 1은 0에서 자,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봐 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구해요? 대부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가지고 곱셈 공식의 변형 이용해서 풀잖아. 그치? 자, 어떻게? 얘를 제곱하면 9죠. 그죠? 그래서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사실 베타 플러스 알파를 제곱한 거에서 뭘 뺀 거야? 알파 베타를 몇 번 뺀 거야? 4번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하니까 얘가 9개인데요. 지금 이 조건 하에서. 그죠? 얘는 얼마예요? 플러스 4네요. 그죠? 네. 계산하시면 13이니까 너는 얼마겠다? 아, 너는 루트 13이겠다 라고 풉니다. 대부분. 맞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말고 이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게 얘야.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이걸 방금 이 짓을 해봤더니 야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되던데 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외워놓고 써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차이가 루트 13, 루트 13이 실제로 나온지 한번 확인해보자. 저 공식에 대입해서. 자, a분의 얼마분의? 1분의 맞죠? 한번 생각할게요. 그냥 루트 b제곱 얼마? 9 마이너스 4ac 얼마? 플러스 4 루트 13이네? 똑같이 나오네. 그죠? 그러면 이걸 두 개 적어놓고 우리가 계산을 열심히 해서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랑 그냥 공식 외워놓고 대입해서 빨리 도출을 해내는 거랑 당연히 이 정도는 외우기 어려운 친구도 아니고 그지? a분의 루트 판별식 d라고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외워놓고 써먹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요거까지는 너무 외우기 쉬우니까 네. 요거까지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납득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꼭 암기하고 계십시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계산 팁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계산 팁 194페이지에 있는 게 계산 팁인데 좀 많이 물어보는 근각계수의 관계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여기보다 3차에서 훨씬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로 써놓은 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0에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그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얼마야? 여기는 플러스 2네. 플러스 2 플러스 2가 얼마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그지? 자, 이런 거 물어볼 때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4 아닙니까? 그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3이죠.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7이죠.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7, 6 더하면 17이네요. 그죠?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대부분. 그죠? 근데 요거 말고 그냥 계산 방법을 하나 더 알려줄 테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냐면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엥? 뭘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얘는 두근이 뭐라 그랬어? 알파랑 베타라 그랬잖아. 그치? 얘는 당연히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뭔 말인지 납득되시죠? 자, 요 x 자리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혹시 이 모양을 뽑아낼 수 있을까를 조금만 고민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뭘 대입하면 이 모양을 쉽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죠. 그죠? 얘랑은 당연히 계산 결과가 어때?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을 할 건데, 오케이?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나 계산 결과는 어때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얘를 인수분해한 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다 얼마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는 거야. 계산 한번 해볼까? 4 더하기 6 더하기 7 얼마야? 17 똑같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알파에는 얼마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지. 그지? 그거를 요 x자리에 집어넣은 게 얘 계산식. 계산 결과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원리는 방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네. 자, 계산 팁입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이용하면 우리가 요걸 적고 요걸 정리하는 과정을 싹 생략하고 그냥 대입해서 답만 딱 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편하겠지? 계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고. 이거는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그렇지? 해봅시다. 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을 물어봤어요. 자,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3이요. 그죠? 얼마야? 곱빼기 9 더하기 7이니까 7.
암산한 거야 나는. 괜찮죠? 이 정도는 내 정도 속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암산하는 것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양이다. 여기도 3 집어넣으란 걸 정도는 그지? 혹시 내 계산이 틀렸니? 아니지?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2분의 1 알파 세 번째지.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1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런 친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근데 얘까지는 오케이. 여기다 대입해서 뽑아낼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뭐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붙어있으면 간단해요. 자, 얘 0되는 알파에는 얼마 집어넣으면 얘가 0됩니까? 2죠.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원래 어디서 나온 친구냐면 알파 마이너스 2에다가 뭘 곱한 거야? 2분의 1을 곱한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2분의 1이 그럼 몇 번 곱해져 있어? 2번 곱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대입한 거에다 얼마 곱하시면 돼요? 4분의 1 그냥 곱하시면 돼요. 2분의 1을 2번 곱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정민아 너 신기하면 안 되잖아. 네. 너 이거 내가 윈터 때 그대로 해줬던 거잖아. 네. 내가 윈터 때부터 이렇게 계산하라 그랬잖아. 그지? 자, 여기다 그럼 얼마 대입하면? 2 대입하면. 그지?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가 돼? 4 빼기 6 더하기 7이니까 5네요. 그죠? 여기다 얼마 곱해주시면 돼요? 2분의 1 두 번이니까 4분의 1. 답 얼마? 4분의 5입니다. 그죠? 그냥 속도가 좀 빠르죠? 자, 마지막 2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베타 플러스 1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So easy. x에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 맞지? 맞죠? 그러면 이건 차마 암산할 수 없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7이네요. 그죠? 여기다 얼마 곱하셔야 돼요?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요? 이 두 개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통분하기 전에 그냥 곱해놓고 계산하는 게 좀 편하겠지. 그지? 그럼 1 더하기 6 더하기 28이니까 계산하면 얼마니? 35네요. 답 35네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뭐만 해서 대입하고 곱셈 정도만 하면 얘네들을 굳이 전개하고 다시 묶고 막 이런 과정이 하나도 필요치가 않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계산하면 좀 편하겠죠. 계속 계산하는 팁입니다. 얘는 팁이에요. 모른다고 이제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모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지웁니다. 괜찮죠? 이건 그냥 팁이고 계산 줄이는 팁이고. 자, 두 번째 설명할 거 차수 떨구는 거는 모르시면 절대로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 알파 베타로만 주면 좋을 텐데, 그치?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막 알파 제곱 플러스 뭐, 그치? 베타 제곱 플러스 뭐 이런 거 가지고 물어보잖아. 심지어 뭐도 물어봐. 저 뒤에 뭐도 있냐면요. 실제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거 곱셈 공식으로 풀 수 있겠어, 너네? 그냥 옛날에 배웠거든요. 아, 선생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주어져 있고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으면요, 그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쉽게 뽑아 못 뽑아? 뽑을 수 있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 제곱해서 2알파 베타 빼면 되잖아, 그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뽑아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쉬워요, 그죠? 세제곱 하신 다음에 알지? 3 알파 베타 괄호고 알파 플러스 베타 한 거 빼시면 되잖아, 맞지? 근데 이걸 곱셈 공식으로 뽑을 자신 있니? 나도 여기까지는 솔직히 도저히 못할 것 같거든. 17제곱 만들려면 나도 못할 것 같거든,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에 한해서는? 방정식의 근들에 한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에 두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쳐볼게. 오케이? 자,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은 두 근이니까요.
그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해 안 해?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약간 이항하는 것만으로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맞니? 맞지? 자, 두 번째. 여기다가 만약에 문제에서 알파의 5제곱 같은 걸 물어봤어. 그러면 거듭 제곱을 하지 말고 자 봐봐. 여기다가 양면에 뭘 곱해? 알파를 곱해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알파를 곱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는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예요. 맞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알파 제곱 대신에 위에서 우리가 뭘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당연히. 그죠? 대입을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에서 4알파를 빼잖아. 그지? 이 계산은 뭐가 돼요? 8이 돼요. 계산해보시면 그래요. 오케이? 자,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알파 세제곱이 뭐가 됐어? 이게 만약에 알파가 안 없어졌어. 지금은 반쯤 우연의 일치예요. 그죠? 알파가 없어졌던 건 우연의 일치예요. 근데 알파가 안 없어졌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식이 돼? 얘는 1차식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또 여기 양면에 알파를 곱하면 알파 4제곱은 뭐가 돼? 이제 여기다 곱하면 되겠지. 그지? 8알파? 8알파. 자, 몇 차식? 1차식. 그지? 여기 또 양면에 알파를 곱해요. 알파 5제곱은 뭐가 돼요? 8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죠? 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얘를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무슨 분이 벌어져? 마이너스 16알파 마이너스 30입니다. 아, 뭐가 봐. 맞습니까?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결론은 이거야. 4차는 5차는 3차는 심지어 이 방법을 반복을 한다면 8차든 9차든 10차든 17차든 아니면 100차식이든 2차 방정식의 두근은 반드시 몇 차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1차식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걸 얼마나 반복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반드시 가능해.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끝나 있어. 알겠지?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차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2차까지는 무조건 떨어뜨릴 수 있어요. n차 방정식의 근은 n-1차까지 반드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차수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우리한테 대부분 뭐밖에 안 물어봐? 2차까지밖에 안 물어봐. 이케야 3차.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1차식의 형태로 다 바꿀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4차식, 5차식, 6차식을 계산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그냥 1차식으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게 편할까? 1차식 쪽이 압도적으로 편하겠죠. 그죠? 차수를 다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떨어뜨리고 1차식으로 어떻게 해놓고 바꿔놓고 근과계수의 관계를 계산을 하셔야 계산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납득되시죠? 네. 몇 차식까지? 1차식까지 반드시 떨어뜨릴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곱셈공식 변형. 아니, 솔직히 3차까지 그냥 곱셈공식 변형 써서 풀어도 돼. 그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인생 사는데. 근데 3차를 넘어간다든지, 그죠? 혹은 뭐 F 안쪽에 막 이런 게 들어가 있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지간하면 차수를 그냥 떨어뜨려 놓고 푸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어지간하면 차수를 떨어뜨리는 게 편해요. 아시겠죠? 자, 한번 이걸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줍니다. 줘도 되겠죠? 자, 1번은 연습용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195페이지에 1번은 연습용으로 넣어놨어요. 차수 떨어뜨리는 거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1번 물론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인데 아 선생님 이거까짓 거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k고 막 이렇게 해서 풀어도 이건 전혀 무관해. 솔직히 속도 차이도 없고. 근데 그냥 한번 연습 삼아 해보자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럼 차수를 한번 떨어뜨려 볼게.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k 알파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죠. 처음이니까 이렇게 다 써드는 거지. 나중에 그냥 주가 과정 팍팍 생각하고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2k 알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당연히 베타 제곱도 어떻게 생겼겠니? 마이너스 2k 베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납득되십니까? 얘네 둘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자, 얘네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k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요. 그죠? 그냥 둘이 더한 거야. 미리 정리부터 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 둘의 몇 배? 2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요 정도만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2k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k니까 계산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얘가 얼마래요? 0이래요. 맞죠? 이거 이수분해 됩니다. 참고로. 요 식은. 그렇게 해서 k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물론 여러분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구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정확하게 똑같이. 네. 오케이? 자, 1번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산이 여러분이 하세요? 답은 여러분이 내세요. 양변 2로 나누고 인수분해하는 건 정도는 일도 아니니까. 2번. 2번. 자, x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 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이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파 구하라는 게 알파 1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도도도도 해서 어디까지? 알파 4 플러스 1분의 1까지랑 그지? 요거랑 베타 1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베타 2 귀찮아 대표점 베타 4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한 게 얼마야?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런 걸 푸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왜요? n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시작부터 규칙을 찾고 풀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냥 n을 건들지 말고 여기다 숫자를 안 집어넣은 상태에서 규칙을 먼저 찾는 거야. 얘랑 얘 사이를 더하면 뭐가 나올지를 미리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렇게 찾고 거기다가 숫자 1, 2, 3, 4만 집어넣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그냥 선생님 저는 까짓 거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어서 그냥 뭘 찾는다? 끝까지 찾으면 안 돼. 대신 4개를 계산하면 안 돼. 뭘 찾는다? 한 2개쯤 계산해서 규칙성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솔직히 말하면 4개 정도는 그냥 때려 박아서 계산을 해도 무관하고. 그지? 근데 이게 5개, 6개, 7개까지 늘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쵸? 네, 참고로 실제로 뒤에 잠깐 넘겨보면 몇 번이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찾을게. 200페이지에 29번 가보시면 몇 개까지 늘어났어요? 10개로 늘었죠? 그죠? 네. 그럼 어찌됐건 규칙 찾으셔야 돼요. 10개를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규칙을 어떻게 찾을까? 자, 대입해서 규칙을 나중에 차후적으로 추론을 해낼래? 귀납적 추론을 할래?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규칙을 찾아놓고 시작할래? 이건 순전히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냥 처음부터 규칙 찾는 걸 보여줄게. 알겠지? 그냥 얘네를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n 상태로 그대로 내비둔 상태로 규칙 찾는 거 한번 해보겠다. 알겠지? 전 저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1부터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규칙을 뽑아내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규칙은 똑같이 나와. 자, 봐봐.
목이 아프냐. 얘 이 상태에서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3n 플러스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n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맞죠? 요건 그냥 적어놓고 들어갑시다. 그거에서 그냥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뭐냐면 알파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1분의 1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무슨 말인지 납득 되시죠? 납득 되지?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거 뭐 해야 될 것 같아?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지? 이 정도 계산 통분을 해야지. 자, 통분을 하기 위해서 알파 n 플러스 1 베타 n 플러스 1 분의 그죠? 통분하시면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2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빨리 계산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계산을 하고 보니까요. 선생님 이거 전개해서 얘네 둘 이용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맞죠?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자, 아까 이런 거 계산하려면 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지? 팁, 계산 팁.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얘가 0이 되는 집. 맞죠? 얼마?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곱하기가 나오면 굳이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빨라요. 아시겠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그냥 빨리 계산해볼게. 알겠지? n제곱 플러스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그지? 자, 분해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2잖아. 그지? 이게 맞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잖아. 그지? 1 플러스 4지. 그치? 미안, 내가 계산 실수했네. 플러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2여야 되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계산 실수. 오케이? 자, 분해 알파 n 플러스 베타 n 3n 플러스 4잖아. 그지? 여기가 2 더했으니까 3n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맞죠? 납득되시죠? 자, 이거 분모가 뭐가 되는 게 보여요? 인수분해 되는 게 너무 뻔히 보이죠? 그죠?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맞죠? 자, 분자도 3으로 묶을 수 있겠네요. 그죠? 3으로 묶어주시면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n 플러스 2가 뭐야? 분모 분자의 공통이네. 약분. 맞죠? 최종적으로 얘를 계산하니까 뭐만 남았어? n 플러스 1분의 3만 남았네. 맞지? 여기다 이제 얼마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왜냐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럼 대입해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진짜 순수 단순 4개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지웁니다. 너무 유명한 사실들이. 자, 3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1이
얼마야?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맞지? 자, 물론 이걸 당연히 전개해서 풀어도 문제가 풀려 안 풀려? 풀리긴 하지만 계산이 좀 빡세겠죠. 그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나왔을 때 무조건 뭘 하자? 사수를 떨궈 놓고 시작을 하자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알파를 대입하세요. 오케이? 그럼 알파 제곱 대신에 이제 그냥 빨리 쓸게요.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를 쓸 수 있어요. 아, 플러스 4구나. 미안. 오케이? 되시죠? 네.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를 대입하면 얘가 뭘로 변합니까? 알파 플러스 5로 변합니다. 맞습니까? 이 친구는 뭘로 변합니까? 베타 플러스 5로 변합니다. 맞습니까? 아, 이제 전개해서 풀면 되겠네요. 하지 마시고 뭐 하자고? 뭐 하자고? 대입하죠. 얼마? x자리에 얼마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5 대입하시면 25 빼기 10 빼기 4잖아. 그치? 얼마야? 11이겠네요. 그죠? 맞죠? 답이 얼마야? 11이다라는 걸 간단하게 찾고 답 1번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가 좀 편해진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죽는다면 아마 암에 걸린다면 폐암에 걸리지 않을까? 분필가루 마시다가. 김현재 아니 수업만 하면 목이 너무 건조해. 끝나고 집에 가. 그래서 맨날 맥주로 목을 이런 얘기는 학생들 앞에서 하면 안 돼.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을 구하라고 했어요. 맞죠? 이게 얼마야?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이거 풀이가 크게 큰 틀에서만 봐도 3개가 있어. 그렇지? 했다? 알아는 두세요. 아시겠죠? 알아는 두세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나는 어차피 이거 차수 떨구기로 풀 거야. 그렇지?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제일 단순 무식한 방법이죠. 이거 근 직접 찾아보면 인수분해 안 된다는 건 보이잖아. 그치? 근을 직접 찾아보면 뭐가 돼?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입니다. 그죠? 그냥 공식 빨리 써서 계산한 거예요. 그죠? 네.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만 이건 너무 무식하죠. 그죠? 이 방법은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선생님 이런 게 나왔을 때요. 책에요. 이런 풀이가 적혀 있어요. 대부분 책에. 얘로 나누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쟤를 나누면 그냥 간단하게 식만 써줄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곱하기 qx 몫은 뭔지 모르겠으나 qx가 나올 거고요. 그죠? 나머지 rx가 나오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얘가 어차피 얼마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 곱하기 q 뭐시기는 어차피 얼마일 거야? 0일 거야. 그래서 얘는 날라가. 맞지? 그럼 뭐만 남아? 나머지만 남을 테니 나머지가 답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얘를 뭐 하는 거야? 얘를 직접 나눗셈을 하겠다는 거야. 얘 나머지적으로 못 쓰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게 풀이 2번. 오케이? 자, 풀이 3번. 내 입장은 그거야. 왜 굳이 그렇게 풀어? 왜? 뭐 하면 돼? 차수 떨구면 돼. 오케이? 자, 그럼 x제곱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쓸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x 세제곱까지 필요하죠. 그죠? 양면에 뭘 곱해? x를 곱해. x 세제곱이 뭐가 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가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얘를 1차식으로 다시 바꾸는 거야.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계산의 편의상 나는 추천하기를 일단 이 상태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x제곱 뭔 말인지 이해됐지? x제곱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 얘랑 계산해서 x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몇 x? 3x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납득 되십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x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지? 왜 이렇게 하면 좋냐면 가끔 우연치 않게 아니 우연까지는 아니고요. 출제자가 그걸 의도를 했겠죠. 가끔 우연치 않게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는 순간 x제곱까지 나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계산이 갑자기 팍 빨라질 거 아니야. 그지? 얘는 그냥 하나가 남았어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답 얼마야? 오케이? 차수를 떨구시면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오케이? 2차 방정식의 그는 반드시 1차까지 굉장히 쉽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5번. 5번하고 뒤쪽에 굉장히 짜증나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아시겠죠? 자, 숙제는 혈내근까지 해오세요. 아시겠죠? 207페이지. 207페이지 여기까지 해오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복소수 모의고사 기출문제 뭐 해오세요. 아시겠죠?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플러스 6은 0에 허근 알파가 있대. 그지? 허근 알파를 가진대. 자, 197페이지에 5번 보고 있습니다. 자, 얘가 허근 알파를 가진대요. 그죠? 납득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알파의 몇 제곱이? 알파의 4제곱이 실수가 되고 싶대. 괜찮니? 알파의 4제곱이 실수가 되고 싶대. 알파의 4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자, 무슨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될까요? 그죠? 자, 근해 공식으로 풀기엔 계산이 너무 아득하죠. 그죠? 그건 선을 좀 넘었어요. 그죠? 그러면 알파 4제곱이잖아. 어찌됐건 근이잖아. 그치? 얘는 몇 차까지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 1차까지 반드시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기다 그래서 알파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k알파 플러스 2k 플러스 6은 0이니까요. 그죠? 2알파 제곱이 뭐가 돼? k알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맞죠? 자, 여기서 알파 4제곱을 찾고 싶으므로 양면에 알파를 곱하셔도 괜찮아요. 무관해요. 근데 그냥 한 번에 빨리 구하고 싶어서 난 양면을 그냥 제곱을 해버려. 그러면 알파 4제곱이 좀 빨리 튀어나올 거야. 그지? 뭔 말인지 납득되시죠? 그래서 4알파 4제곱은 얘를 제곱했으니까 k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6 알파 제곱했으니까 납득되지? 너네 두 곱한 거에 2배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k 플러스 6의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또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알파 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거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지? 물론 얼마로 나누셔야 돼요? 양면을 2로 나누시긴 해야 돼요. 오케이? 2로 나누고 집어넣어 보면 k제곱 곱하기 2분의 k 알파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는 그냥 어차피 똑같이 나올 테니까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납득이 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1차로 다 떨어뜨려 놨어요. 자, 떨어뜨려 놨더니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뭘 알 수 있냐면
쉽게 뭘 할 수 있냐면 선생님 지금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얘가 무슨 수가 되면 돼? 전체적으로 실수가 되면 되죠.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허수 i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왜냐면 k는 이미 무슨 수야? 실수예요. 맞죠? 답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실수 k의 값들이니까. 그죠? k는 이미 실수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여기서 그러면 허수가 들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어? 알파밖에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시작할 때 뭐라고 하고 시작했어? 얘가 허근이라고 시작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i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 얘네밖에 없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얘네 이 알파 부분만 어떻게 되면 돼? 없어져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 알파만 따로 모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알파만 따로 모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k 세제곱 그죠? 그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12k 알파 플러스 뒤에 뭐가 이렇게 막 나와 있겠지. 그지? 맞지? 자, 이제 얘만 얼마면 돼? 얘만 얼마면 돼? 얘가 0이면 이제 얘는 더 이상 허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거꾸로 얘가 1이라도 혹은 0.1이라도 값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허수가 전체적으로 돼야 안 돼? 될 수밖에 없지. 알파 안에 i가 들어있을 때.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k 값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뒤는 어차피 실수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이 정도 인수분해 너무 쉬우니까. 그죠? 빨리 묶어버리면 2분의 k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4. 자, 당연히 이 친구도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죠? 어차피 k 값을 합구하라 그랬으니까 선생님 이거 8 아닙니까? 그죠? 답은 8입니다. 두 근의 합이 어차피 8이잖아. 여기서는 어차피 0 나오고 맞죠? 네. 그래서 답은 8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어떤 원리로 푸는 건지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 조금 똑똑한 친구. 선생님, 얘네가 0이면 안 됩니까? 그죠? 얘네가 0이어도 답 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0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왜 굳이 차수를 떨어뜨리고 풀어야 됩니까? 왜냐면요. 알파 이 상태에서 k가 미정이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몇 알파는 여기 봐봐. 여기서 2알파 제곱 예를 들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k 알파는 뭐가 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 되잖아. 그치? 실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2알파 제곱 마이너스 k 알파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잖아. 그지? k가 실수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실수가 돼야 안 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알파 제곱과 알파가 섞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얘가 뭔 짓을 해야 그러니까 그냥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 말고도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조건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걸 알파 제곱 상태로 따지기가 쉬워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야. 그지? 나도 그 상태에서 못 따져. 사실 따질 수는 있어. 근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1차까지 낮춰놓고 보니까 이 상태에서 보니까 뭐만 없으면 돼? 알파만 없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1차까지 떨궈놓고 표현하면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네. 1차까지 떨궈놓고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풀기 시작하면 어떻게 쉽게 풀려? 쉽게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풀 방법이 되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차수가 높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1차까지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자, 여기다가 뒤에 있는 몇 문제만 해보고 자, 200페이지에 30번이라고요. 편렉은 몇 개만 설명해주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아시겠죠? 1페이지에 시너지 숙제는 없습니다.
시너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시너지 알아서 잘 좀 채워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30번. 2차원 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cd라고 합니다. 그죠? 알파 베타가 아니라 cd네요. 그죠? 근데 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항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봐. 자, 가부터 가 a, b, c, d는 모두 몇 이하의 100 이하의 무슨 수? 100 이하의 자연수래. 맞지? 자, 나 C와 D는 각각 3개의 약수를 갖는데요. 맞죠? 자, 일단 가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야? 얘네가 무슨 수다? 자연수다. 이건 엄청 중요한 조건이에요. 항상 자연수 정수 조건은 되게 중요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왜요? 얘네들은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고 나 조건에서 이 3개의 약수 때문에 그래. 이 3개의 약수 조건은 그냥 봐놔. 외워놔. 알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꽤 자주 보게 될 거야. 알겠지? 자, 여러분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A의 n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라고 하면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튀어나온다라고 배우셨죠? 중학교 때 배워요. 그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소인수분해. 자, 이 지식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약수가 3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어요. 그죠? 일단 요것부터 알아보자. 자, 생각을 해보자.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하면 얼마가 돼? 3이죠. 곱하면 9네요. 그죠? 자,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요. 여기다 1 더하면 4고요. 여기다 1 더하면 3이죠. 4, 3, 12. 총 12개의 약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3은 무슨 수? 홀수예요. 맞죠? 홀수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다 1 더한 게 싹 다 무슨 수여야 해? 홀수여야 합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기억해놔. 부탁이니까 기억해놔. 알겠지? 곱해서 홀수가 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원래 무슨 수였어? 지수들이 다 짝수였다는 뜻이야. 그래야 1 더해서 홀수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죠? 짝수 곱하기 홀수가 짝수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봐봐. 약수가 홀수계다. 얘네들이 다 무슨 수였다? 짝수였다. 맞지? 얘네들이 다 짝수면 얘가 무슨 수야? 얘가 제곱수였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얘네가 3, 2, 4, 2의 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지? 이거 무슨 수야? 제곱수잖아. 그치? 뭔 말인지 납득되지? 그러니까 홀수인 것만 가지고도 뭘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아 이거 무슨 수의 제곱수구나 라는 사실을 뽑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근데 그 와중에 몇 개래? 3개래. 맞지? 3개면 얘는 어떤 홀수의 제곱밖에 안 되고 홀수래. 소수래. 소수. 미안.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의 방금 했던 것처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하면 3 곱하기 3이잖아. 그지? 돼? 안 돼? 안 돼요. 너무 커요. 3이면 소수의 제곱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납득됐니? 자 그러면 CD는 뭐라는 얘기야? 무슨 수라는? 요거 외워놔. 그래서 약수가 3개다 이퀄 뭐다? 소수의 제곱이다. 5개 잘 안 나옵니다. 오케이? 7개 잘 안 나와요. 거의 많이 나오는 거 3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나오면요? 나오면 그거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소수의 제곱입니다. 자, 근데 얘네가 각각 뭐라 그랬지? 10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지? 그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소수의 제곱이 그렇게 많아? 많지 않아? 많지 않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뭐 있어? 4 있죠? 그죠? 9 있죠?
또 뭐 있어요? 4, 4, 16은 안 되죠? 25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 49 있죠? 그 다음은 없어요. 요거 4개밖에 없어요. 그죠? 왠지 알겠지? 9는 소수가 아니야. 그지? 요거 4개밖에 없어. 맞지? 그럼 이제 요거 4개만 가지고 뭔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돼. 그쵸?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줄어버렸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여기에 두근이 CD라 그랬잖아. 그치?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C 플러스 D는 얼마야? A예요. 맞죠? C 곱하기 D는 얼마예요? B일 겁니다. 맞죠? 납득되죠? 자, 그럼 얘네들을 더하고 곱해서 A랑 B가 나온다는 건데 맞지? A랑 B도 몇 이하의 숫자야? 100 이하야. 맞지? 그럼 더하기부터 해볼래? 곱하기부터 해볼래? 곱하기가 낫지 않겠니? 곱하기 훨씬 빨리 커지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봐. 4 곱하기 9 돼야 안 돼? 되죠? 4 곱하기 25 돼야 안 돼요? 되죠? 100 이하니까. 딱 100이잖아. 그지? 4 곱하기 49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00을 넘잖아. 그지? 9 곱하기 25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되는 거 뭐밖에 없어. 얘네들은 해볼 필요도 없잖아. 그지? 그러면 되는 거 뭐밖에 없어. 4, 9, 4, 25가 끝입니다. 맞죠? 근데 A 플러스 B였니? A 마이너스 B였니? 기억이 안 나네.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지? 당연히 4, 9가 크겠어? 4, 25가 크겠어? 4, 25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4, 25인 A가 29고요. B는 얼마인 거야? 100인 겁니다. 오케이? 이게 최대일 때. 둘이 더하면 얼마야? 129. 답은 129. 오케이? 자, 꽤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한성경고 치곤 꽤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 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모의고사에 비슷한 게 나왔어요. 자, 오케이. 자, 뒤에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이 짜라락 나와 있고요. 짜라락 나와 있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혈렉은 한 문제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혈렉은 숙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뭘 너무 많아. 많진 않아. 문제 수로 따지면은 70문제. 이 정도면 생각보다 많네. 생각보다 많네. 그래, 70문제 정도는 해야지. A반 고쟁이 숙제 있어. 어? A반 고쟁이 숙제 있어. 올려놨잖아. 톡방에 올려놨잖아. 자, 해봅시다. 하나만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직히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 자,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돼? 자동으로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단 개수들이 다 전부 다 뭐라는 조건 하에? 유리수라는 조건 하에 이게 항상 성립하더라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낚시 하나만 조심하라고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56번 한번 봐볼게요. 56번. 알겠지? 자, 56번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루트 2가는 0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에.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다들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나머지 한 근은 뭐겠다? 1 마이너스 루트 2겠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죠? 이 친구는 유리수가 아니거든요. 그죠? 모든 개수가 유리수여야지만 1 마이너스 루트 2가 혈렉으로 반드시 갖는 거야. 맞지? 그런 조건이 아니라 얘가 그냥 무리수가 나왔어. 이 중에 하나라도 무리수가 있었어. 그러면 반드시 이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납득되지? 네.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가 루트 2가 나왔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쳐볼게. 맞지?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두 근의 곱이 루트 뭐야? 두 근의 곱이 루트 2란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루트 2 알파가 되겠죠. 그죠? 그냥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라고 적을게요. 괜찮죠? 요게 얼마였단 얘기야? 요게 루트 2였단 얘기지. 그지?
양변을 뭘로 나누면 알파가 나오겠어? 1 플러스 루트 2로 나누면 알파가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1 플러스 루트 2로 나눠버립시다. 그러면 유리와 빨리해서 써볼게요. 괜찮죠? 유리와 빨리해서 써보면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2로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루트 2 플러스 1로 나눈 다음에 그냥 그거 유리화만 시킨 거예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알파가 얘예요. 자, 누가 봐도 얘랑 얘는 혈내근이 아니야? 혈내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혈내근이 나오려면 무슨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유리수 조건이 붙어야 된다. 이게 진짜 가끔 나오는 낚시인데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냥 왜? 플러스 루트 2?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조건까지 보고 유리수 조건이니까 혈내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 알겠지? 여러분 되시죠? 네, 그래서 A는 얘네 둘 더한 거에 부호 바꾼 걸 거 아니야. 그지? 얘네 둘 더하면 뭐가 돼? 3이죠?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오케이? B는 AB가 실수라 그랬으니까. 그죠? 당연히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i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요거는 확신을 가지고 쓰셔도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B가 두 개 더하면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더하면 2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겠구나 하셔서 이제 A, B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뭐 쉽게 알아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만 하시면 1 대입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혈렉은 나머지 문제들은 푸는 게 다 쉬워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더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건데 딱 요것만 기억하자고. 알겠지? 저 조건이 달려 있어야지만 혈렉은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유리수 조건이 달려 있어야 1 마이너스 루트 1을 근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실수 조건이 달려 있어야 1 플러스 i가 나왔을 때 1 마이너스 i를 나머지 한 근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7페이지까지 숙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